오늘도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주말 동안에 상승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었으나 아직까지는 신통치가 않습니다. 다만 솔라나 같은 경우 혼자서 갑자기 상승하더니 전고를 다시 뚫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암호화폐들은 좀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6만 달러 선을 방어해낼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면서 오늘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에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때 큰 논란을 빚었었던 암호화폐 과세가 포함된 인프라법이 오늘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 그때 논란이 많이 되었었던 부분이 수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호화폐 산업에 등록된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디파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개발자들까지 손발이 묶일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정이 안 될 것인가 약간은 염려가 되는 가운데 이제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탈세를 막기 위한 조항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암호화폐 관련된 롱숏 네팅 그리고 자전거래 등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자, 네팅이 무엇인가 먼저 봐야 되겠죠. 암호화폐 롱숏 네팅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에 대비한 기법이지만 세금 회피 목적으로서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매입해가지고 이익이 발생했다. 매도 후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매도를 하지 않고 같은 규모의 숏 포지션을 잡아버리면은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도 수익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전거래 같은 경우도 자전거래를 통해서 손실을 확정한 후 바로 다시 포지션을 잡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이번에 금지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떤 거래가 롱숏 포지션 네팅인지 세금 회피용 자전거래인지 구분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일괄적으로다가 이 처리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암호화폐 시장에 측정할 수 없는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디지털 자산 투자 자문사 스텝토 앤 존슨에서는 우려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한국만 암호화폐 세법 때문에 난리 난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갈수록 태산이죠. 암호화폐 관련된 법들이 중구난방으로 날뛰게 되면서 투자자들이나 자산 관리사들이 따르기에 굉장히 불편한 복잡한 정도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미국이 앞장서서 개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우려가 됩니다. 누가 좀 나서가지고 교통정리를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서 세금 뜯기에 혈안이 된 일부 미국 정치인들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치솟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만 해도 물가가 만만치 않게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발표가 된 인플레이션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것도 그나마 이제 좀 선택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같이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것을 선택적으로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가 나오는 것이지 미국 같은 경우 예전 처음에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할 때 그 방식으로 똑같이 오늘날 계산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율이 15%가량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봐줘가지고 이 정도라는 것인데 현실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백만장자들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공포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을까? 일단 기사를 봤을 때 이 수많은 부자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증시가 전망이 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만장자들이 미국 증시를 팔면서 한편으로는 사들이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들인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험자산에서 발을 빼고 현금 비중을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돈이 최고다. 돈이 많이 찍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보다는 현금을 택하겠다라고 판단한 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셔웨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현금을 계속해서 쌓기 시작해가지고 사상 최대치인 1490억 달러 정도를 현금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뭐 몇 년 전에도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었죠. 워렌 버핏이 현금을 많이 쌓아놨는데 증시는 계속해서 올랐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합세를 한 상황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백만장자들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일부 자산가들은 현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로 갈아타고 있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투자 자금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이 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 증시는 나중엔 결국 떨어질 것인가, 여러 가지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요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암호화폐 열렬한 지지자인 뉴욕시장 당선자, 자신의 월급을 3개월 동안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뉴욕에서 시민들이 암호화폐로 직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월급을 받게 되면은 달러로 받은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번거롭게 할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마다 암호화폐로 어느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제안이 나올 정도면은 미국 시민들조차도 달러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슬슬 금이 가고 있는 달러 기축통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브라질의 하원 의원 역시 비슷한 제안입니다.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에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은 엘살바도르 이후로 이제 암호화폐를 채택하게 되는 가장 큰 국가적 움직임이 될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내 근로자들은 역시 선택적으로다가 임금의 어느 정도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브라질 내에서 이 제안을 환영할 것이라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9월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봤더니 48%의 시민들이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합니다. 자,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살펴보면은 10.3%인데 실제로 체감하는 비율은 더욱더 크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그리고 브라질 역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채택한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득을 보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법안도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참고로 이전에 브라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책임자는 브라질 국민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으며 나중에 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미국 주식 대비 3배까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브라질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두 번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게 될 2022년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해서 캐나다에서 2,65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형 자산 관리사 IGM이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고요. 이어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채널이 8만 개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서 6만 4천 달러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마이클 셀러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현물 ETF가 나오면은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언제 나오느냐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EC는 언제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될 것인가? 자, 한편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향후 2년에서 3년 내로 금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앞으로 2년에서 3년 내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배가 될 것이다. 시총이 10배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필요하다. 현물 ETF만 나와봐라. 수조 달러의 뭉칫돈이 밀려 들어오면서 SPY ETF도 제껴버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나라들을 쫙 돌아보시면은 현물 ETF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의 SEC, 이 얍삽한 놈들이 월가와 함께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선물만 미국에서는 ETF가 나온 상황, 언젠가는 그들이 현물 ETF도 승인할 수 있을 것인지 하루빨리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 센티멘트,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에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30일 거래 주소의 수익률을 측정하는 BTC 30일 MVRV를 봤을 때 해당 지표가 마이너스에 접어들고 있더라. 그게 뭔 소리야? 비트코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말이야. 저평가됐다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저평가된 비트코인 플랜 B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슈퍼 떡상을 예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는 최근 몇몇 개의 트윗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몇몇 사람들은 이번 달에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대부터 60% 정도 상승을 이뤄가지고 98,000달러까지 상승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과거에 한 달 만에 6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었다 라고 하면서 리스트들을 딱 공유를 했는데요.
과거에 60% 이상 상승을 거뒀었던 달들이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60% 상승은 이번 달에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 11월 달도 어느샌가 7일에 달해가고 있는데 플랜 B는 이어서 조만간에 $10,000짜리 슈퍼떡 쌍빔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봉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주봉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0 상승봉이라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대를 맞추는 데 있어서 꽤 좋은 성적을 보여준 플랜 B. 과연 이번 달 성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밤에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30일 동안 이어져 왔었던 상승 추세가 이번에 좀 무너졌는데 조정이 계속되게 된다면 $60,000에서 $58,000까지 이것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분석가의 의견대로라면 $48,000에서 $50,000까지도 비트코인 가격이 후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정말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 그러면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 솔라나. 오늘 전고를 돌파한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만 무려 15,000% 상승한 코인입니다. 올해 초에 만약에 솔라나를 사서 존버를 했다면 은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강력한 솔라나의 상승 뒤에는 낮은 수수료와 NFT의 인기 영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그게 다입니다. 말 그대로 그게 다고, 자, 그 다음에 솔라나 가격 예측. 유명한 분석가, 스마트 컨트랙터, 블런츠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 솔라나 차트를 봤을 때 솔라나 사토시 차트도 솔라나가 우세, 솔라나 이더리움 차트도 솔라나가 우세, 그래서 $900까지 오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솔라나의 이윤이 극대화되게 되면 이더리움 쪽으로 다시 한번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솔라나와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을 예측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해서 솔라나 지갑인 팬텀은 최근 활성 유저 숫자 100만 명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유명 소셜 커뮤니티 레딧이 커뮤니티 포인트를 조만간에 ERC20 토큰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코인이 생성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온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목캔디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